이재명이 조이대 피해 다녔다. 좌파 여성 대법관 제청 안 한다고 제청하라 하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으니까는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이 조이대가 제청을 안 한다고 탄핵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이대가 그래? 그럼 제청하지 뭐. 이재명하고 협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그래서 그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조이대식 저항이다. 제가 그전에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죠. 그렇게 사법부가 완전히 흔들리는데도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고 또 이재명의 복심이라는 김용,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여기에 대법원에 가 있는데 1심, 2심 다 유죄 나서 왜 그거를 빨리 판결을 안 하느냐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비판은 분명히 받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어제 오늘 벌어지는 상황은 조이대식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이대가 이재명 정권에게 완전히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했죠. 상권 분립이 뭐 흔들하는데도 김용, 김혜경 판결도 안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데 이재명이 요구하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요구하는 판사가 좌파 판사니까 어떻게 하든 대법원을 좌파로 물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이대가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이대를 흔들고 좌파 일색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법원을 좌파 일색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 다 이제 아시죠. 하나는 그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 중단된 것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최고형 어쨌든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김용 같은 이재명 신복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조이대니까 조이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민석이 경선 막바지에 자기가 당선되면 조이대 탄핵에 나서겠다고 협박을 했죠. 협박을 했는데 근데 협박을 한 이유가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표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뭐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고 조이대에 대해서 이재명 보복을 해야 되고 이재명 재판 중단된 것을 유지를 시켜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최고형을 지켜내야 되고 이런 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법관 그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그 지지자들에게 그 소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탄핵 카드를 꺼냈었죠. 그리고 김민석이 당선이 돼서 대표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김민석 체제가 시작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청을 하는데 제청을 하는 형식은 이재명 패싱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재명이 항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어제 청와대를 방문을 해서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통상 이제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최종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도 이 임명 제청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대법원장에게 4명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딱 한 명 골라서 임명 제청을 하는 것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내려눌러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 제청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데 지금 그 조이대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려고 한 겁니다. 좌파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좌파 판사의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 때문에 후보가 최고 그 법원의 양쪽에 이렇게 포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유도 내세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한 5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뭐 탄핵을 한다. 빨리 안 하면 탄핵한다고 하니까는 하기는 하되 이재명의 뜻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재명을 패싱하는 방향으로 했고 내용은 이재명이 항변하는 그 내용으로 했는데 자, 그 과정을 문화일보 제목으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사 내용으로 이재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민기 고수를 하니까 이재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 김민기 카드를 계속 고수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해서 빨리 이 사람을 임명 제청하라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좌파라서 안 돼 이렇게는 또 말을 못하죠. 그래서 부부 한쪽에 저 사람은 김민기 이재명이 고수하는 김민기 판사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 사심제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것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도록 했죠. 자, 그런데 부부가 한쪽에 있으면은 이해 충돌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제청을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청한 것을 이 중에서 지금 제청한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재명이 이제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희대의 신의 한 수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청와대 간 파열음이 불거지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재명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원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남편을 둔 김민기 판사를 반대했다. 그리고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적극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초유의 상황인데 지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사람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인데 이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쪽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고집한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김민기 판사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이 오영준 재판관도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재명이 요구하는 김민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사람 손봉기 판사를 임명 제청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과거 같으면 이렇게 사전에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뭐 과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끝났는데 그런데 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오히려 제청한 것을 그 손봉기 카드를 반려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의 한 수가 되냐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제청을 거부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을 또 침해했다는 부담이 또 생기죠. 뭐 이재명이 거기에 개의 뭐 신경을 쓸 인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4명의 이 후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한 것을 이재명이 이것을 반려하게 되면은 또다시 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좌파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난리가 났죠. 김민석 같은 경우는 조이대가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 잘라달라는 것이냐. 당장 나가라.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막 그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검찰을 다 해체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김민석이 이렇게 막 세게 이야기한 거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조희대를 겁박을 해가지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나중에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소를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 중단을 유지하고 공소 기각도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이제 대법원을 압박을 할 순간이 됐다. 그래서 검찰 해체에 의해서 뭐 법원도 나중에 해체한다고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뭐 개혁이란 이름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조희대를 악마화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겁니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이제 부딪힌 부분이 그러니까는 친문 쪽에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를 하고 일종의 자기들이 말하는 선명성 경쟁을 벌였죠. 그런데 김민석이나 이재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명성보다는 실용성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검찰 보안 수사권도 좀 남겨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정청래 쪽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빠져나갔고 여기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이재명 안티그룹으로서 거대한 그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을 다시 회유하기 위해서 초강성 지지층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이대 악마화를 다시 시도하는 그런 측면도 지금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관 임명 제청자를 통보한 사건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보를 해버렸다. 이재명에게 가서 협의를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사건이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그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하고 협의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재명 쪽에서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 협의를 그러니까 피해 다녔다. 이재명이 피해버렸다. 그래서 민정수석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러면 이재명하고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니까 그 상황을 잘 아는 것이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그 서면 제청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노경필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재명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면담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을 만나려고 면담을 요구했는데 성사가 안 됐다. 그 전부터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주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민정수석 지금 뭐 한찬식 민정수석이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빨리 처리는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 서면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재명이 바빠서 안 만났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뭐 조희대에 대한 불만도 많고 자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으니까는 불만도 많고 무엇보다도 김민기 본인이 원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김민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김민기가 아니고 송봉기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회피를 해버린 겁니다.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빨리 그 임명제청 안 한다고 탄핵하겠다고 김민석이 이야기를 하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버렸으니까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해버렸다.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참 속된 말로 악랄한 좀
악랄하다는 표현까지 넣을 수밖에 없는데 법사위가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 서영교가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에 출석하라 의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조희대 기강 군기 잡는다고 막 대법원으로 막 찾아갔죠. 대법원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법대 위에 서서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이 민주당 의원들, 그 법사위원들 사진 찍고 뭐 킬킬대고 막 그런 그 기억났을 겁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희대를 국회에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김성원인데 김성원 이 사람도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을 하라고 그 안건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김성원의 요구로 상정된 안건이죠. 상정을 이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했고 서영교가 상정을 했고 그걸 판사 출신인 김성원이 요구를 해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기 위한 그 안건을 다 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불참을 하고 저는 반대를 했죠. 자, 그래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가 재청권에 관여하는 일종의 직권남용을 해놓고 정당한 재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것은 의회 독재다. 뭐 이런 또 반발이 나왔는데 이 조희대 파동이 좀 저는 계속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조희대 혼자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막 그 국회에 불러내려고 하고 뭐 탄핵을 하겠다고 다시 하고 무슨 그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조희대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희대 그 대법원장도 아니고 조희대 씨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뭐 칭하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법원을 자극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조희대에 대한 막 압박이 있고 했지만은 법원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에게 정권 말기적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지지율이 대폭락을 하고 있고 30%대까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재판 문제. 재판은 어디서 합니까? 판사들이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조희대를 다시 압박을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압박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계속 이것이 확산되고 막 번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막 쏟아지고 하면은 진짜 실제로 뭐 탄핵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는 탄핵을 의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버리는 경우. 그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역풍이 몰아닥칠 것이고 특히 이 법원발 역풍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재판 재개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김민석이 이재명을 나락으로 또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는 뭐 이재명을 도운다고 하지만은 민심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겁박을 해도 아무런 저항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 다 중단시켜주고 하니까 막 몰아붙이지만 1년 사이에 상황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초단기에 레임덕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희대 파동은 끝이 어디일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